2023년 제1회 기출보건문제 및 해설 들어갑니다. 기억의 왜곡을 줄이는데 효과적인 방법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간섭의 최대화. 간섭의 최대화가 아니라 최소화입니다. 조건 형성의 원리와 그에 해당하는 예를 잘못 연결시킨 것은 강화보다 처벌 강조, 행동 조성. 이것은 틀렸죠. 처벌보다 강화를 강조해야 된다. 이게 맞습니다. 기억 연구에서 집단이 회상한 수가 집단 구성원 각각 회상한 수의 합보다 적은 것을 의미하는 것은 협력 억제. 기온에 따라 학습 능률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보기 위해 기온을 13도, 18도, 23도인 세 조건으로 만들고 학습 능률은 단어의 기억력 점수로 측정하였다. 이때 독립변수는 무엇인가? 바로 기온입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아동들의 자기 개념이 왜 우선적으로 남자, 여자 구분에 근거하는지를 설명하고자 한다. 아동에게 성이라는 렌즈를 통해 세상을 보도록 가르치는 문화의 역할을 중요시한다. 바로 성도식 이론입니다. 실험 장면에서 실험자가 조작하는 처치 변이는 독립변인. 다음은 무엇에 관한 설명인가? 가장 멀리 사용되고 있는 성격 검사로서 성격 특성과 심리적인 문제를 측정하는 데 사용되는 임상적 질문지 무엇일까요? 다면적 인성검사입니다. 검사에 포함된 각 질문 또는 문항들이 동일한 것을 측정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은 내적 일치도입니다. 성격을 정의할 때 고려하는 특징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개인의 자율성입니다. 요게 틀렸죠? 네,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개인의 자율성입니다. 현상학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인간은 타고난 욕구에 끌려다니는 존재로 간주한다. 이것이 틀렸습니다. 끌려다니는 아닙니다. 강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어떤 행동에 대해 돈을 주거나 칭찬을 해주는 것은 1차 강화물이다. 이게 틀렸죠? 2차 강화물입니다. 고전적 조건 형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대부분의 정서적인 반응들은 고전적 조건 형성을 통해 학습될 수 있다. 이것이 맞습니다. 효과적인 설득을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설득자의 자아 존중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게 틀렸죠? 설득자가 아니라 내담자겠죠. 피설득자겠죠. 네. 연구 방법의 주요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실험 집단, 가설의 원인이 제공되지 않는 집단. 이게 틀렸습니다. 이것은 통제 집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의 행동을 보고 상황이나 외적 요인보다는 사람의 기질이나 내적 요인의 그 원인을 두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기본적 귀인 오류입니다. 피아제가 발달 심리학에 끼친 영향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인간 마음의 변화를 생득적, 경험적이라는 두 대립된 시각으로 보는데 큰 기여를 했다. 이것이 틀렸습니다. 생득적 틀렸습니다. 다음의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척도상의 대표적 수치를 의미하며 평균, 중앙치, 최빈치가 그 예이다. 바로 집중 경향값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연구 설계 시 내적 타당도를 위협하는 요인이 아닌 것은 피험자의 반응성, 이것이 틀린 것입니다. 내적 타당도를 위협하는 요인이 아닌 것은 피험자의 반응성. 연합학습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고전적 조건 형성 이론, 능동적 차원의 행동 변화. 네, 이게 틀렸죠? 고전적 조건 형성 이론은 수동적 차원의 행동 변화입니다. 소거가 영구적인 망각이 아니라는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발적 회복입니다. 병적 도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개인적으로 쓸모가 없거나 금전적으로 가치가 없는 물건을 훔치려는 충동을 저지하는데 반복적으로 실패한다. 이것이 맞습니다. 반복적으로 실패합니다.
조현병의 양성 증상에 해당하는 것은 와해된 행동이죠. 네. 지속성 우울 장애의 진단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순환성 장애의 진단 기준을 충족해야 된다. 요것이 틀렸습니다. 옳지 않습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진단의 특징적인 증상만으로 묶인 것은 사회적, 감정적 상호성의 결함, 관계 발전이나 유지 및 관계에 대한 이해의 결함, 상동증적이거나 반복적인 운동성 동작, 이것들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진단의 특징적인 증상입니다. 반사회성 성격 장애와 가장 관련이 없는 것은 붕괴된 자아와 강한 도덕성 발달, 이것이 관련이 없죠. 반사회성 성격 장애는 강한 도덕성이 발달하지 않아요. 사회불안 장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공포스러운 사회적 상황이나 활동 상황에 대한 회피, 예기 불안으로 일상생활, 직업 및 사회적 활동에 영향을 받는다. 이것이 사회불안 장애입니다. 환각제에 해당되는 약물은 무엇일까요? 펜시클리딘입니다. DSM-5의 신경발달 장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분리불안 장애, 이것은 불안 장애에 해당되겠죠. 주의력 결핍 및 과잉행동 장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앉아있도록 요구되는 상황에서 자리를 떠나는 것은 부주의 증상에 해당된다. 이것이 틀렸죠. 부주의 증상은 과잉행동 장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소인 스트레스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소인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발현된다. 이것이 가장 적합합니다. 우울 장애에 대한 치료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기억 회복 치료입니다. 기억 회복 치료는 우울 장애에 대한 치료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분리불안 장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성인의 경우 증상이 1개월 이상 나타날 때 진단될 수 있다가 옳지 않습니다. 성인의 경우 증상이 6개월 이상 나타날 때 진단될 수 있는 것이 분리불안 장애입니다. 불안 증상을 중심으로 한 정신장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범불안 장애,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는 사회적 상황을 두려워하여 회피한다. 이게 잘못됐죠? 이 내용은 사회불안 장애를 말합니다. 범불안 장애가 아닙니다. 양극성 장애 조증 시기에 있는 환자의 방어적 대응 양상을 판단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닌 것은 활동 의욕은 줄어들어 과다 수면을 취한다. 이것은 우울증 시기이죠. 다음 증상들이 나타날 때 적절한 진단명은 무엇일까요? 4가지가 있네요. 의학적 상태, 물질 중독이나 금단, 치료약물의 사용 등으로 일어난다는 증거가 있다. 주의를 집중하는 것이 어렵고 이해할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린다. 방향 감각이 없고 자신의 이름을 말하지 못한다. 위의 증상들이 갑자기 나타나고 몇 시간이나 며칠간 지속되다가 그 원인을 제거하면 회복되는 경우가 많다. 바로 선망입니다. 지적장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적장애 개인의 지능지수는 오차 범위를 포함해서 대략 평균에서 1표준편차 이하로 평가된다. 이것이 틀렸죠. 2표준편차 이하로 평가됩니다. 치매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자신의 무능을 최소화하거나 자각하지 못한다. 이것이 가장 적합합니다. 대인관계의 자아상 및 정동의 불안정성, 심한 충동성을 보이는 광범위한 행동 양상으로 인해 사회적 부적응이 초래되는 성격 장애는 무엇일까요? 경계성 성격 장애입니다. 대형 화재 현장에서 살아남은 남성이 불이 나는 장면에 극심하게 불안 증상을 느낄 때 의심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장애는 무엇일까요? 바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입니다. 주요 우울장애 환자가 일반적으로 나타내는 특징적 증상이 아닌 것은 거절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이것은 회피성 성격 장애죠. 심리검사의 윤리적 문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검사자들은 검사 제작의 기술적 측면에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요 기술적 측면에만 요것이 틀렸습니다.
신경심리검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신경심리검사는 환자에 대한 진단, 환자의 강점과 약점, 향후 직업 능력의 판단, 치료 계획, 법의학적 판단, 연구 등에 널리 활용된다. 이것이 신경심리검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두정엽의 병변과 가장 관련이 있는 장애는 무엇일까요? 두정엽은 구성장애입니다. 구두라고 외우면 되겠습니다. 다음 MMPI 검사의 사례를 모두 포함하는 코드 유형은 무엇일까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기억, 에너지가 부족하고 냉담하며 우울하고 불안하며 위장장애를 호소하는 남자이다. 니은, 이 남자는 삶에 참여하거나 흥미를 보이지 않고 일을 시작하는 것을 힘들어한다. 디귿, 미성숙한 모습을 보이며 의존적일 때가 많다. 바로 23 코드입니다. 32 코드, 그것입니다. MMPI-2의 각 척도에 대한 해석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6번 척도가 60T 내외로 약간 상승한 것은 대인관계 민감성에 대한 경험을 나타낸다. 이것이 가장 적합한 내용입니다. 지능검사와 그 활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웩슬러 지능검사의 특징 중 하나는 정신연령 개념을 도입한 것이다. 이것이 옳지 않습니다. 정신연령과 생활연령을 비교한 스탠포드 비네 검사의 비율 지능 지수 방식에서 벗어나 웩슬러 지능 검사는 개인의 지능을 동일 연령대 집단에서의 상대적인 위치로 규정한 편차 지능 지수를 사용하죠. 웩슬러 지능 검사의 특징 중 하나가 정신연령 개념을 도입한 것은 잘못된 얘기입니다. 벤더 게슈탈트 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벤더 게슈탈트 검사, BGT이죠. 옳지 않은 것은 정서적 지수와 기질적 지수가 거의 중복되지 않는다. 이것이 잘못된 내용입니다. 지능검사를 해석할 때 고려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지수가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경우 전체 척도 IQ는 해석하기가 용이하다입니다. 이것이 옳지 않은 거예요. 모 집단에서 규준 집단을 표집하는 방법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무엇일까요? 비율 표집은 여기 있는 내용들과 가장 거리가 멉니다. 비율 표집은 비확률 표집에 임의 표집, 목적 표집, 할당 표집에도 안 들어가 있네요. 원판 MMPI의 타당도 척도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S척도입니다. 원판 MMPI의 타당도 척도는 F척도, K척도, L척도인데요. S척도는 MMPI-2에서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원판 MMPI의 타당도 척도가 아닌 것은 S척도입니다. 성격을 측정하는 자기 보고형 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게 응답하려는 경향을 나타내기 쉽다. 맞습니다. MMPI에서 2, 7 척도가 상승한 패턴을 가진 피검자의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행동화, 액팅아웃 성향이 강하다. 이것이 잘못됐습니다. 2, 7 척도는 우울과 강박이죠. 그래서 행동화 성향은 강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집중력과 정신적 추적 능력을 측정하는 데 사용되는 심리 검사는 무엇일까요? 바로 설로 읽기 검사입니다. 집중력 하면 설로 읽기 검사. MMPI-2의 자아강도 척도 ES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F척도가 높을수록 자아강도 척도의 점수는 높아진다. 이것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F척도 점수가 높을수록 수검자는 대부분의 정상적인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반응하지 않습니다. 검사의 종류와 검사 구성 방법을 짝지은 것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MBTI를 합리적, 경험적 검사 구성의 혼용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틀린 것입니다. 검사, 재검사 신뢰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검사 사이의 시간 간격이 짧으면 이월 효과가 작아진다. 바로 이것이 틀렸습니다. 타당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구성 타당도는 측정될 구성 개념에 대한 평가 도구의 대표성과 적합성을 말한다. 이것이 틀렸는데요. 이 내용은 구성 타당도가 아니라 내용 타당도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발달 검사를 사용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무엇일까요? 일반적인 기능적 분석만 사용해야 한다. 이것이 가장 거리가 먼 것입니다. 심리검사 점수의 해석과 사용에서 임상심리사가 유의해야 할 점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검사 점수를 해석할 때는 그 사람의 배경이나 수행 동기 등을 배제해야 한다.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바로 검사 점수를 해석할 때는 그 사람의 배경이나 수행 동기 등을 반영해야 합니다. 그래서 배제해야 한다는 틀렸습니다. BSID2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지능 척도, 운동 척도에 두 가지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이것이 틀렸죠. 네, BSID2는 행동 평정 척도까지 세 가지 척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초기 경험이 타인에 대한 확장된 인식과 관계를 맺는다는 가정을 강조하는 치료적 접근은 무엇일까요? 대상관계 이론이죠. MMPI-2의 타당도 척도 중 부정 왜곡을 통해 극단적인 수준으로 정신병적 문제가 있음을 나타내려는 경우에 상승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FP 척도입니다. 다음 30대 여성의 다면적 인성검사 MMPI-2 결과에 대한 일반적 해석으로 적절한 것은 이렇게 했는데요. 우리 1번부터 0번 척도까지 보니까 점수가 HS, 즉 건강염려증이 72점, 그리고 HY, 히스테리성이 75점이에요. 그래서 바르게 일반적으로 해석으로 적절한 것은 13코드, 3일 코드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 상황에서 신체 증상이 두드러지고 회피적 대처를 할 소지가 크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수업 시간에 가만히 자리에 앉아있지 못하고 돌아다니며 그부들의 물건을 함부로 만져 왕따를 당하고 있는 초등학교 3학년 10살이에요. 지적장애 남아의 문제 행동에 관한 가장 권장되는 행동치료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유관성 관리입니다. 임상심리사로서 전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데 바람직한 지침사항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동료 전문가의 윤리적 위반 가능성을 인지하면 즉시 해당 전문가 단체에 고지해야 한다. 이것이 틀렸죠. 물론 그렇게 하고 싶겠지만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당사자에게 알리고 윤리 강령에 따라 행동을 취해야지 바로 그렇게 신고해서는 안 되겠죠. 내담자의 말과 행동에서 표현된 기본적인 감정, 생각, 그리고 태도를 상담자가 다른 참신한 말로 부연해 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반영입니다. 프로그램의 주요 초점은 사회복귀이며 직업 능력 증진부터 내담자의 자기 개념 증진에 걸쳐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3차 예방입니다. 3차 예방. 다음이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불안을 유발하는 기억과 통찰을 무의식적으로 억압하거나 회피하려는 시도로 치료 시간에 잦은 지각이나 침묵과 의사소통의 회피 등을 보이는데요. 이것은 바로 저항이죠. 위치 감각과 공간적 회전 등의 개별적인 신체 표상과 관련이 있는 대뇌 영역은 어디일까요? 위치 감각, 공간적 회전은 두정엽입니다. 치료 매뉴얼을 바탕으로 하며 내담자의 특성이 명확하게 기술된 대상에게 경험적으로 타당화된 치료를 실시할 때 증거가 잘 확립된 치료에 대한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길죠. 치료 매뉴얼을 대상에게 경험적으로 타당화된 치료 실시할 때 증거가 잘 확립된 치료에 대한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바로 2개 이상의 연구가 대기자들과 비교해 더 우수한 효능을 보이는 경우 이것이 해당되지 않는데요. 바로 이것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음직한 치료에 속하게 됩니다. 심리치료 이론 중 전이와 역전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치료에 활용하는 접근은 무엇일까요? 바로 정신분석적 접근입니다. 다음 중 자연관찰법의 특징이 아닌 것은
비밀이 보장된다죠. 사실은 너무나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비밀이 보장되진 않습니다. 골수이식을 받아야 하는 아동에게 불안과 고통에 대처하도록 돕기 위하여 교육용 비디오를 보게 하는 치료법은 무엇일까요? 모델링입니다. 골수이식 모델링. 네. 다음에 해당하는 관찰법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가 있네요. 문제 행동의 빈도, 강도, 만성화된 문제 행동을 유지시키는 요인들을 실제 장면에서 관찰하는 데 효과적이다.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관찰된다는 것을 알고 있을 때 다르게 행동한다. 이 관찰법은 바로 자연 관찰법입니다. 초기 임상 심리학자와 그의 활동으로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여기서는 웩슬러가 지능 검사를 개발했다. 이렇게 짝지어진 것이 정답입니다. 임상적 면접에서 사용되는 바람직한 의사소통 기술에 해당되는 것은 환자가 의도한 대로 단어들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것이 바로 바람직한 의사소통 기술이죠. 로저스가 제안한 내담자의 긍정적 변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치료자의 3가지 조건이 있죠.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창의성이 잘못됐습니다. 그러면 치료자의 3가지 조건은 무엇일까요? 일치성과 진실성, 공감적 이해, 무조건적 존중입니다. 환자가 처방한 대로 약을 잘 복용하고 의사의 치료적 권고를 준수하게 하기 위한 가장 적절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치료자가 약의 효과 등에 대해 친절하고 상세하게 설명하는 거죠. 로샤 검사의 모든 반응이 왜곡된 형태를 근거로 한 반응이고요. MMPI에서 8번 척도가 65T 정도로 상승되어 있는 내담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무엇일까요? 8번 척도는 정신분열입니다. 그래서 주의 집중과 판단력이 저하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것이 가장 적합한 설명입니다. 평가 면접에서 면접자의 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석, 면접자가 자신의 내면과 부합하는 심상을 수용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이것이 바로 설명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 면접자가 자신의 내면과 부합하는 심상을 수용하는 것은 해석이 아니라 진실성, 일치성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벌을 통한 행정 수정 시 유의해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벌은 그 강도를 점차로 높여가야 한다. 이것이 잘못됐습니다. 보딘이 제시한 작업 동맹의 3가지 측면으로 옳은 것은 유대관계, 작업 과제에 대한 동의, 목표에 대한 동의 이렇게 3가지 측면입니다.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을 옳게 나열한 것은입니다. 하렌이 나왔어요. 하렌은 의사결정 과정으로 인식, 계획, 확신, 이행의 4단계를 제안하고 이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기억과 니은을 제시했는데요. 기억은 자아 개념, 니은은 의사결정 유형입니다. 집단 상담에서 상대방의 행동이 나에게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가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직접 이야기하는 개입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피드백 주고받기입니다. 크럼볼츠가 제시한 상담의 목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모든 내담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목표이어야 한다. 이것이 잘못됐죠? 모든 내담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해서는 안 되죠. 심리검사 결과 해석 시 주의할 사항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무엇일까요? 검사 결과로 나타난 장점이 주로 강조되어야 한다. 이 부분이 잘못됐습니다. 사실은 검사 결과를 해석하거나 제시할 때에는 병리적인 것과 함께 강점, 잠재력을 함께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거든요. 교류 분석 상담에서 성격이나 일련의 교류들을 자아 상태 모델의 관점에서 분석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구조 분석입니다. 내담자의 현재 상황에서의 욕구와 체험하는 감정의 자각을 중요시하는 상담 이론은 게슈탈트 상담입니다. 형태 모양이죠. 현재 상황에서 욕구와 체험하는 감정의 자각을 중요시하는 게슈탈트 상담.
성피해자 심리상담 초기 단계의 유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상담자가 상담 내용에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 이거는 옳지 않죠. 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상담 기법은 무엇일까요? 내담자가 반복적으로 드러내는 자기 파멸적인 행동의 동기를 확인하고 그것을 제시해서 감춰진 동기를 외면하지 못하고 자각하게 함으로써 부적응적인 행동을 멈추도록 하는 거예요. 바로 수프의 침뱉기입니다. 도박 중독의 심리 사회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도박 행동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하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도박 중독은 그래요. 생애기술 상담 이론에서 기술 언어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담자의 행동을 설명하고 분석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기술 언어는 바로 내담자의 행동을 설명하고 분석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저스가 제시한 충분히 기능하는 사람의 특성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미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현재보다는 미래에 투자할 줄 안다. 이것이 잘못되었습니다. 청소년 비행의 원인을 사회학적 관점에서 설명하는 이론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욕구 실현 이론은 옳지 않은 건데요. 우리 청소년 비행의 원인이 여러 개 있지만 욕구 실현 이론은 아닙니다. 집단 상담에서 침묵 상황에 대한 효과적 개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대리학습이나 경험이 되므로 침묵하는 집단원이 집단 내내 말하지 않더라도 그대로 놔둔다. 이 그대로 놔둔다는 틀렸습니다. 알리비티 상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내담자의 무의식을 의식화하고 자아를 강화시킨다. 무의식을 의식화하고 자아를 강화시키는 것은 떠오르죠? 네, 정신분석 이론입니다. 심리학 지식을 상담이나 치료의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최초의 심리 클리닉을 펜실베니아 대학교에 설립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네, 바로 위트머입니다. 키츠너가 제시한 상담의 기본적 윤리 원칙 중 상담자가 내담자와 맺은 약속을 잘 지키며 믿음과 신뢰를 주는 행동을 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바로 충실성이죠. 상담 종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조기 종결 시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조기 종결에 따른 솔직한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게 틀렸죠. 도움이 됩니다. 앨리스의 ABCDE 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ABCDE가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C, 정서적, 행동적 결과 이것이 맞는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제1회 2023년이죠. 기출문제 복원 문제를 한번 녹음해 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